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2세기란 서기 101년부터 서기 200년까지를 일컫는데요. 역사를 접할 때 공간의 경계를 넘어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보고 엮어서 보면 더 폭넓은 역사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2세기에 일어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엔 1세기 때 후한이란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같은 1세기에 후한은 반초를 통해 적극적으로 서역을 개척하고 반초는 서역 도호부의 책임자가 되어 실크로드를 이란과 인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한 정부는 재정적인 문제와 서역 경영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2세기 초였던 107년 서역 도호부를 폐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후한의 안정기는 이게 끝이었고 이후 후한은 혼란스러운 역사를 겪게 됩니다. 5대 상제, 6대 안제, 7대 소제, 8대 순제, 9대 충제, 10대 질제, 11대 환제 때까지 거의 모든 황제들이 10대의 나이 혹은 그보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외척들이 바로하고 황제가 어느 정도 크면 환관들을 통해 외척들을 경계하고 환관들은 또 부패해지고 오래도록 후한 정기에서는 외척과 환관들의 경쟁이 이어졌죠. 후한의 지식인들이 부패한 환관들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연이어 올렸지만 166년 11대 황제 환제는 오히려 지식인들을 체포하여 종신금고형의 처벌을 내리는 1차 당고의 화를 통해 환관들을 두둔하였습니다. 169년에는 12대 황제 영제 때 다시 한번 외척 및 환관의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숙청하며 수백 명의 지식인들에게 종신토록 관직에 죄수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리는 2차 당고의 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벼슬길이 막힌 전국의 지식인들은 각 지방의 호족 내지 군벌들과 손을 잡았고 환관들은 더욱 부패하여 십상시가 나타났죠. 후한의 정치가 이토록 혼란스러운 와중에 심지어 부패한 환관들이 황제의 눈과 귀를 막으니 민생이 파탄날 수밖에 없었고 민생에서는 태평도라는 사이비 종교가 횡행했죠. 정부에 대한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은 태평도라는 종교를 구심점으로 모여 184년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손견, 조조, 유비, 원소, 동탁 등 군벌들이 흥기하였고 외척 하진이 성장하여 하진이 황관들을 제거하려고 하자 황관들이 먼저 나서서 하진을 제거했습니다. 하진의 부하였던 원소는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들어가 환관들을 대거 척결하니 이 사건이 189년에 일어난 십상시의 난입니다. 십상시의 난을 주도한 건 원소였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동탁이란 군벌이 헌제를 마음대로 황제로 옹립하며 권력을 장악했죠. 원소는 전국의 제후 및 호족 그리고 군벌들을 모아 반동탁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의 진격에 동탁은 190년 기존의 수도였던 낙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장안으로 천도했습니다. 다만 동탁은 192년 양아들이었던 여포에게 살해당했고 이후 동탁의 부하들이 저마다 포스트 동탁이 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으나 조조가 나서서 동탁의 잔등들을 제거하고 황제 헌제의 보좌를 자처하며 권력을 장악했죠. 그리고 조조는 서기 196년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였던 허도로 천도하였고 조조는 순식간에 가장 강력한 세력가로 부상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군벌들의 각축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세계로 접어들죠.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부족 연합 국가였으며 세 국가 외에도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분포하고 있었죠. 고구려의 경우 7대왕 차대왕에서부터 9대왕 고국천왕 때까지가 2세기에 해당합니다. 이 중 9대왕 고국천왕 때 비로소 고구려는 부족 연합 국가에서 하나의 국가로 넘어가는 중앙 집권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서기 190년 고국천왕은 그간 고구려를 구성하는 부족 연합들 가운데 국왕집을 세습하던 계루부에 가장 위협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연노부를 제압하였고 각각의 부족명을 부정하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방위명을 도입해 고구려를 구성하던 각 부족들을 행정적 성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서기 194년엔 고국 천왕이 재상 을파서의 건의에 따라 한국사 최초의 복지정책인 진대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197년 중국에 큰 난리가 나 한나라 사람들이 난리를 피해 항복하여 오는 자가 대단히 많았다고 하는데 197년 중국에서는 조조가 유비, 여포, 손칙 등과 연합하여 원술이라는 군벌을 토벌할 때였는데 아마 여러 군벌들의 각축전이 일어난 시기에 난민들이 중국을 피해 고구려로 들어온 게 아닌가 합니다. 백제의 경우 4대왕 계루왕과 5대왕 초고왕이 2세기에 해당합니다. 고작 2명의 왕밖에 없냐고요? 네, 백제 5대왕 초고왕의 경우 삼국사기 기준으로 재위 기간이 무려 48년이었습니다. 다만 초고왕에 등극했을 나이가 꽤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초고왕의 재위 기간이나 그의 가족관계가 삼국사기에 나와있는 그대로는 아닐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백제의 2에서 4대왕까지가 각각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입니다.
공통적으로 루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을 텐데 그 정확한 공통점은 알 수 없으며 5대왕 초고왕 때부터는 왜 왕호의 루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뭔가 미심쩍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죠. 신라의 경우 5대 파사 이사금에서부터 10대 내해 이사금 때까지가 2세기에 해당합니다. 신라 왕실은 원래 박씨였으나 4대 탈해 이사금 때 잠깐 석씨가 이사금이 되었다가 다시 박씨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184년 8대 아달라 이사금이 죽은 뒤로는 박씨 왕계가 완전히 끊기게 되고 이후 석씨가 이사금을 세습합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삼국사기에는 별다른 사건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1세기 일어난 모든 일 편에서 1세기경 인도에서는 각 지역별로 여러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중 강력한 국가는 중국에서 월지라고 불렀던 유목민족이 인도의 서북부에 건국한 쿠션 왕조였다고 말씀드렸죠. 인도의 1세기는 그대로 2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쿠션 왕조는 지리적 특성상 실크로드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1세기경 후한의 반초가 서역을 개척하며 실크로드를 팽창시켰다고 말씀드렸죠. 비록 2세기 초 후한은 서역 도읍부를 폐지했지만 실크로드는 여전히 번성하여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유목민족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상업에 종사했고 쿠션 왕조는 이 실크로드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그리스 문화를 뿌리고 간 지역이었던 만큼 동서양이 어우러진 헬레니즘 문화의 간다라 양식을 더욱 확장시키기도 했죠. 따라서 간다라 미술 양식의 역사에 있어서 쿠션 왕조는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쿠션 왕조는 4대 국왕이자 3대 황제였던 카니슈카의 국왕인 치세였던 서기 126년에서 150년까지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풍부한 경제력을 누렸고 간다라 미술 양식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가 진흥됐죠. 2세기는 쿠션 왕조의 시대였죠. 이란의 파르티아 역시 실크로드를 바탕으로 번성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처했던 파르티아는 1세기경 이제 갓 로마 제국으로 거듭난 로마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동안 평화적 시대가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2세기부터는 다시금 로마 제국의 동방 원정을 감행하며 이란의 파르티아와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의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면서 결론이 나질 않는 원정이 2세기 한 세기 동안 서기 113년, 161년, 197년 세 차례 이어졌는데 비록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파르티아 국력에 쇠퇴를 초래했죠. 이제 서방의 로마 제국을 보겠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서부터 13대 황제인 트라이아누스까지가 1세기에 해당하고 20대 황제인 septimius 세베루스까지가 2세기에 해당합니다. 이 중 1세기 말이었던 96년부터 2세기 말인 180년까지에 이르는 황제로는 12대 네르바 황제, 13대 트라이아누스 황제, 14대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 15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 5명의 연이의 황제 시기를 오현제 시기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즉위하여 로마 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죠.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의 영토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구가했으며 이때 이 로마 제국의 황금기, 이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세기는 인도 쿠션 왕조의 시대라고 했지만 로마 제국의 시대이기도 했으며 쿠션 왕조가 상업을 통해 경제력이 부강해진 것도 이 동시기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라는 최전성기를 누리며 역시나 경제력이 강해 적극적인 해외 상업에 나섰기에 동서양의 상업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던 덕분도 있었던 겁니다. 다만 2세기 말 오현제의 시기가 끝나면 서서히 로마 제국의 영광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 시작은 서기 180년에서 192년간 재위했던 17대 황제 콤모두스 때부터였습니다. 콤모두스 역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폭군으로 손꼽히는데요. 로마 제국의 재앙이라고도 불리우는 콤모두스 황제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으며 폭정을 일삼았고 모든 국정을 손에서 놓고 오로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의 잔혹한 성정 때문인지 콤모두스 황제는 특히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검투사 싸움에 큰 흥미를 보였는데 콤모두스 자체도 힘이 굉장히 셌다고 합니다. 과장된 게 있긴 하겠지만 혼자서 코끼리 3마리를 제압했다고도 하죠. 이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글래디에이터이고 영화에서는 조커를 연기했던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콤모두스 황제 역할을 맡았었죠. 결국 192년 콤모두스 황제는 그를 두려워했던 측근들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한편 오현제 시기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제국에 항거하며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세기 서기 66년에서 71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차 유다-로마 전쟁을 일으켰으나 진압당하고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뿌려졌다고 말씀드렸죠. 서기 115년 곳곳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속적인 탄압과 차별로 다시금 전쟁을 일으켰으나 117년 진압되었습니다. 이때가 딱 로마 제국이 이란의 파르티아로 원정을 떠났을 때였는데 2차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파르티아 원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에 로마 제국의 신전인 제우스 신전을 세워버리자 서기 132년 유대인들이 세 번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135년 진압되었고 유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유럽과 중동 곳곳으로 흩뿌려졌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대인 박해는 크리스트교 박해로도 이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는데 왜 로마 제국은 다른 종교들을 다 존중해주면서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에만 박했을까요? 얘네만 너무 과도하게 강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의 전통과 제도를 최소한은 따르라는 조건으로 다양한 종교를 인정했으나 유대교와 크리스트교는 모든 로마의 전통과 제도를 거부하면서 로마 제국은 이들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2세기에 일어난 역사였으며 다음번엔 3세기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